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더 보수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 며칠째 임종석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쓰고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한다. 혹은 뭐 차지철, 최순실과 비슷하다.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차지철, 최순실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인신모독성 공격입니다. 차지철은 아시다시피 경호실장 박정희 때 하다가 비명에 간 분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최순실은 어쨌든 감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두 사람의 운명을 앞으로 따를 것이다. 라는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나 과도한 비판이죠. 과도한 비판이다. 네.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뭐 여권 일각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공석일 때 물론 뭐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합니다마는 네.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임종석 실장이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미 공조를 해치지 않고 대북 제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면서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위원장이에요. 따라서 화살머리 고지에서 지리제거를 하고 있다는데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국정원장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꼭 갔어야 됐느냐.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임종석 실장이 왜 갔느냐. 그리고 전방에 가면 군복 입고 모자 쓰고 다 하는 거잖아요. 왜 또 선글라스를 꼈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아니 햇살이 눈부시면 선글라스 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공격하는 분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선글라스 많이 꼈어요. 예. 선글라스 낀 거 가지고 시비를 걸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왜 아주 이런 지연 말단적인 걸 가지고 비판하는지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무 말 대잔치 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아무거든 건수만 있으면 그냥 공격한다. 이런 공격 본능 이것이 지금 발동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건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 의원님은 뭐 임 실장이랑 친분도 두텁고 한데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DMZ 시찰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이십니까? 그 보도가 육하원 측에 의해서 쓰여진 보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랬다더라, 카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예. 한쪽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임종석을 콕 집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급을 키워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임종석 실장을 공격하는 게 아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격거리가 없거나 좀 공격하기가 좀 뭐하거나 그러면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 계속 아마 공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무슨 청와대나 뭐 핵심 요직에 전대업파들이 다 뭐 장악했다. 예. 주사파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전대업을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전대업 소속입니다. 당시 대학생들의 조직체예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회의예요. 총학생회장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총학생회장들은 그 학교 학생들이 뽑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전국에 있는 당시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전대협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특정 개판이 정판이 뭘 다 해먹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거죠, 그것도. 어제 차명진 의원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스티븐 비건이 임종석 실장을 먼저 찾은 것은 미국이 임종석이 실세라는 것을 파악하고 한 거다.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웬만하면 다 실세라고 불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전행을 휘두르냐, 안 휘두르냐,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아니,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 대표는 사실은 급으로 보면 미 국무부 장관 밑에 아닙니까? 특별 보좌역 같은 거잖아요. 그래 본다면 본인도 문재인 대통령 가장 독대를 많이 하고 가장 정책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나고 싶었겠죠.
그 뭐 의원님도 정치인이니까 그 지금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뭐 찌라시라면 찌라시, 네. 소문이라면 소문, 네. 풍문이라면 풍문인데 임종석 실장이 뭐 월권을 한다 혹은 자기 사람을 요직에 막 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찌라시는 어느 정권에서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는 항상 있어 왔다. 예전에 김기춘 실장 때도 그랬고.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게 호사가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거고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아닌 적 있었습니까? 이 작가 정치신동. 예. 생각해 보세요. 비서실장 중심을 놓고 봤을 때, 비서실장이 전행을 한다, 뭐 권력을 휘두른다, 뭐 한다, 뭐 대통령이 뭐 심지어는 귀를 가린다, 눈을 가린다, 이런 얘기는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냥 하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의원님도 뭐 컴퓨터를 보셔서 알겠지만, 포털 사이트에 계속 실검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올라왔어요? 네.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왜 올라왔을까요? 세컨더리 보이콧 지금 뭐 실체는 없어요, 사실은. 네, 실체는 없는데. 이것도 그럼 근거 없는 뜬 소문입니까?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아직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일단 세컨더리 보이콧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런 거죠. 이제 대북 제재 있잖아요. 그걸 어기고 그러면 세컨더리 간접적으로 2차로 보복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랑 뭐 거래하지 마 그랬는데 뭐 한다든가 그러면 뭐 그 나라 아니더라도 그 나라랑 거래하는 나라도 보복하겠다 뭐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냉전 시대에 있었던 할슈타인 원칙이라고 있어요. 예. 독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산국가랑 뭐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마라.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우리도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서 그때 중공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유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대만하고 뭐 외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뭐 일종의 이제 그런 건데요. 뭐 아직까지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없다. 네. 오늘 아마 실검에 자꾸 떴던 이유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그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에 대해서 네.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한다더라. 네. 우리 돈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주식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가 연관지어서 났던 소문 아닐까요? 주식 때문에. 예. 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에서 긴밀한 공조를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제가 해석하기는 이렇습니다. 11월 6일 날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까지는 트럼프는 북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악수를 하고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를 풀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종전선언도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 회담을 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트럼프의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로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강력한 후원 그룹이라 할 수 있는 군산복합체에서 예를 들면 주가도 떨어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선거에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자.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먼저. 정 의원 우리 방송에 몇 번 나와가지고,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열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는 뭐 10월 달은 물 건너가고 그러니까 11월 달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국내에서 보세요? 예측했던 평론가들이나 학자들이 이제 다 사실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선거에 김정은과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다. 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단 없는 전진 이것을 향해서 말해서 표를 한편으로 넣었고 또 이제 미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 인기도 많이 올라가고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 선거할 때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45%였는데 트럼프는 지금 47%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쌍끌이 작전, 쌍끌이 득표 작전을 하기 위해서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늦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뭐 그거야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간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여세를 몰아서 뭐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은 연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만일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후년으로 미뤄진다면 이 김정은 서울 방문도 같이 미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럴수록 더 와야 됩니다. 연내. 더 빨리 와야 된다. 네. 왜냐하면 북미 관계가 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눈치를 보고 시간이 좀 늘어지면 오히려 남북 관계 좋아지는 것 그리고 또 정상회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의 속마음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공하는 거죠. 정보를 제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통해서 4차 정상회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듣고 하는 거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표 하나를 더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내 약속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도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한 후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또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있던데.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하는 뭐 프로세스가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거고 후에 하는 시나리오는 다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늦어지든 빨라지든 뭐 우리끼리 자주 만나는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자,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때 탈북민 출신의 기자를 배제했다. 또 냉면 발언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 냉면 발언인 것은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에게 냉면이 뭐 구멍으로 넘어가냐라고 했다는 거고 이걸 왜 좌시했냐 뭐 이런 건데 이 발언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리성건 위원장이 이것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뭘 하라는 말이에요. 조명균 장관은 나중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들었다는 건데 리성건 위원장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조명균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죠? 그리고 탈북 출신 기자들 배제한 것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월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자로 남쪽에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좀 껄끄럽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마당에서 상대방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조치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취재 완장 타고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그 기자 문제도 북한 측의 요청이 없었다고 하던데 그럼 냉면 발언도 사실 사과 요구가 없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북한에 끌려가거나 혹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 그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그냥 발생한 돌발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무슨 계획되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리성건 위원장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는 것은 오버 중에 오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 공세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YTN에서 이 작가가 뭔 말을 잘못했어요. 오보를 냈어요. 그렇다고 YTN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면 과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맞는 대응을 해야지. 이건 너무 엉뚱한 거예요. 예. 이건.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전에 지금 라이브로 또 정청래 TV 유튜브가 생방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또 달아주고 계신데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12월 1일 토요일 날 출판 기념회 합니까? 네. 12월 1일 출판 기념회 사회자가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전 언제 하는지 지금 이거 보고 알았거든요. 뭐 이렇게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냥 본인 의사 관계없이 확정을 해놓고 1부 사회 이동영, 2부 사회 김어준. 김어준 총수도 지금 알았대요. 지금 다스베이다 녹음하고 왔는데 네. 그 현장에서 알았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현주 의원이 또 한때는 한솥밥 먹던 분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하고. 네. 근데 지금 연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또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런 의원을 민주당에서 공천한 거에 대해서 제 책임은 아니지만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꾸 저는 조경태 의원이 생각나요. 조경태 의원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 지금 지역구는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네. 광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 네. 다음 총선에서 부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김무성 의원 지역구 여기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가려고 지금 좀 센 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영도 출신이라는 얘기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예. 뭐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은 분명하고 어쨌든 민주당 저 건너편에 있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너부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별로 말하고 싶지 않네요. 근데. 예.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전원책 위원이 일을 시켰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네.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 내 몇몇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또 비난한 것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불협화음이 계속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도 사실은 자기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빌린 칼이잖아요. 그 빌린 칼을 또 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권한을 놓고 경계 지점을 넘나들면서 네.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김병준 위원장이든 전원책 변호사든 인적 쇄신을 하라고 들어간 줄 알았잖아요, 다. 근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중요한 기사가 떴던데 바른미래당 30명 국회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을 포기한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중에 절반 정도가 지역위원장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253개 지역구 중에서 지역위원장 신청 마감 결과 80군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계속 이 당이 유지될 거다라는 것을 의심받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곧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웅다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칼을 빌려줬다는 말을 했어요. 네. 지금은 그래도 그 특히 현역 의원들이 숨을 좀 고르는 그런 모습인데 당협위원장에서 본인이 탈락했다. 네. 전원책 씨가 휘두르는 칼에 의해서. 네.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선거 때는 당원이 힘이 세지만 평상시에는 현역 의원 중심으로 어쨌든 국회를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현역 의원을 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당협위원장에서 해임된 잘린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어차피 그 당으로 공천받아서 나가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으로 공천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선된다는 지금 보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두원 의원 말에 의하면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해본가 40석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자유한국당.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이 흔들리고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준 전원책 자기 방식을 놓고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현역 의원이든 아니면 원내 인사든 지금 갖고 있는 자리를 날려야 네. 일을 한다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대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기생회상할 수 있는 이유, 그 하나의 일은 뭐냐, 모멘텀은 대거 불출마 선언하는 거예요. 한 100명 불출마 선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역 의원들이.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신인 인사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진짜 기득권을 내려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정도 특단의 조치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자기 살 자기가 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의 어떤 혁명적인 조치가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시선을 다시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원책 위원이 조강특위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보수 대통합 외칩니다. 그래서 뭐 태극기 부대까지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상대는 바른미래당이 될 텐데 바른미래당 특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펄쩍 뛰고 있거든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고. 네, 손학규 대표는 펄쩍 뛰겠죠. 뛰더라도 그 뛰는 것이 별 상관이 없어요. 갈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총선이 되면 양강구도 1번당, 2번당 구도로 결국은 투표를 하게 돼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예. 3, 4번 당은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지방선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걸 국회의원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3번당, 4번당에 있는 분들은 잡을 안 서기죠, 지금. 또 보수 2, 진보 1 이런 구조라면은 더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합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이름은 아마 총선 때 보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정도는 안 갈 것 같은데? 본인은 뭐 결사항전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뭐 안 되더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멋있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청래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